여러분은 젊었을 때 상상하던 찬란한 노후를 지금 이 순간 기대했던 만큼 즐기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본인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의 노년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의 절반쯤 살아내면 어느 정도 지혜로워질 것이라 생각했고 늘 평정심을 잃지 않는 진정한 어른이 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자연스레 현명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특히 돈이라는 것은 편하게 생각하기도 마음대로 다루기도 여전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무려 40.4%로 OECD 38개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노인 빈곤율이 20.2%이고 OECD 전체 평균이 14.2%인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국가의 경제 수준에 비해 노인 빈곤율이 지나치게 높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고금리와 불경기 그리고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늘은 노후에 후회하지 않는 현명한 소비 습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소비. 늙은 거지는 무시당해도 젊은 거지는 무시 안 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금 허름한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지 못해도 명품 가방을 들지 않아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 꾸려나가기 바쁠 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 간의 재산 규모 차이가 벌어지면서 타인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재산 수준을 비교하게 되고 이는 불필요한 과시 소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경제적 어려움보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느끼는 초라함과 비참함에 더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 타인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게 됩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를 타며 크고 반짝이는 귀금속으로 자신을 꾸미려는 욕구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영심에 따른 소비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독성입니다. 한 번의 과소비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큰 사치를 원하게 됩니다. 수백만 원대의 명품 가방을 사더라도 곧 식상해져서 새롭고 더 비싼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런 과시 소비는 대부분 할부나 대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집착하다 보면 실제 경제력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부채로 이어져 노후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허영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실제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하는 소비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미 없이 소비되는 경조사비. 우리나라는 체면 지레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경조사비 지출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상부상조의 의미로 시작된 경조사 문화가 현재는 단순한 체면 지레로 변질된 측면이 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과거에는 경조사가 품앗이의 일종이었습니다.
해마다 철마다 작황이 달라 어느 시기는 먹고 살만 하다가도 다음 한 끼 먹을 것도 없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기에 어려운 시기에 경조사를 명목 삼아 서로서로 돕자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통이나 통신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상시 교류가 가능한 작은 동네 안에서 좁고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넓고 얕은 인간관계가 줄을 이루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조사비 지출의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위나 체면에 대한 인식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체면질의 목적의 경조사비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스쳐 지나갔더라도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한참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경조사 연락이 와도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데 반해 오히려 경조사비 지출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지인들의 자녀 결혼식이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리한 경조사비 지출은 노후 자금을 잠식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관계의 경조사만 선별적으로 참석하고 형식적인 자리는 과감히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경조사비 금액도 본인의 경제력에 맞게 적정선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주변의 권유에 의한 눈먼 투자. 노년층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지출 중 하나가 바로 검증되지 않은 투자입니다. 특히 주변인의 권유로 시작한 투자가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품격이 없어 보인다며 어른들께 꾸중 듣기 일쑤였고 돈 이야기 자체가 수준 낮은 주제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융이나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노후를 위해서는 돈의 흐름과 경제관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안전 판매되는 금융상품들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금융상품은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조차 한치 앞을 장담하지 못할 만큼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큽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타겟으로 한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합니다. 투자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자금의 경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는 반드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상품의 구조나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과감히 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무리 높은 수익을 약속하더라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일상생활에 불필요한 소비.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구매 채널의 발달로 충동구매의 위험이 커졌습니다. 특히 가성비라는 말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과거에 없었던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이나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고 홍보하는 저렴한 상품들이 넘쳐납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지출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도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한정 판매, 특가, 마지막 기회 등의 문구로 구매를 재촉하고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합니다. 특히 홈쇼핑의 경우 쇼호스트들이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정확히 짚어내며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이런 마케팅에 현혹되어 구매한 물건들은 대부분 집안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획기적이고 유용해 보였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면 기존 제품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노년층의 경우 오히려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제품을 구매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새로운 제품을 사야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소비는 각각은 소액일지 모르나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월말이 되어 통장을 확인해 보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를 소소한 지출들이 예상보다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와 욕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매하기 전에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 이 물건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를 반드시 자문해 봐야 합니다. 또한 일회성 소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렴하지만 금방 고장 나는 제품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자식 뒷바라지에 드는 비용. CNN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GDP 대비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 1위입니다. 특히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 비용이 부모의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천억 원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여기에 대학 등록금까지 더하면 자녀 한 명의 교육 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자녀의 결혼 비용입니다. 2023년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조사 결과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아들은 평균 1억 3천만 원, 딸은 평균 6,5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은퇴 후에도 자녀의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느라 노후 자금을 소진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자녀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현상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부모-자식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자녀의 대학 등록금조차 부모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입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최대 복병으로 이러한 자녀 관련 비용을 꼽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 관련 비용 문제가 부모의 노후 자산 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세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지원이 오히려 자녀의 독립성과 자립심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녀 지원은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후회스러운 지출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우리의 노후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허영심으로 인한 과시적 소비, 형식적인 체면 치레를 위한 경조사비, 검증되지 않은 금융상품 투자, 불필요한 일상 소비, 그리고 과도한 자녀 지원까지. 이러한 지출들은 특히 55세 이전에 개선하지 못하면 노후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최근에는 20대부터 노후연금에 가입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본인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본인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소비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